자, 이번에는 이론 부분의 마지막 주제인 토픽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류나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라는 아주 명확한 매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예측했는데 그 중에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다. 이렇게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주제를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분석이 잘 됐어? 그러면 네, 정확도가 80%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0만 개의 문서에 대해서 15개의 토픽을 뽑았고 그 15개 토픽에 나타난 키워드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 라고 하고 나서는 근데 이게 정확한 건가? 이게 지금 토픽 모델링이 잘 됐다라는 걸 어떻게 알지? 이러한 토픽 말고 다른 토픽이 없었다라는 거는 보장할 수 있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어떤 토픽이 하나 있을 때 그 토픽, 예를 들어 토픽 하나가 있을 때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T1이었어요. T1에 대한 토픽 키워드가 쭉 있게 되면은 요 5개를 쫙 봤을 때 아, 이 5개의 키워드로 보아하니 이 토픽은 어떤 것에 대한 토픽이구나 라고 명확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 2개는 서로 비슷한 단어인데 같이 출연했다라든지 아니면은 5개 단어 중에 4개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1개 단어는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러면 그때 의심을 하죠. 아니 이 5개 단어를 보아하니 얘네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없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제대로 됐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에 대한 품질, 그 결과에 대한 품질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용어도 조금 헷갈리는 게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 즉 모델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게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한 토픽 모델링 결과, 즉 토픽이 되겠죠. 그 결과의 품질이 좋으면 그 모델이 좋은 거고요. 그 결과의 품질이 나쁘면 그 모델이 나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케이스가 나눠지죠. 모델은 좋은데 그 모델 안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잘못 세팅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LDA 알고리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LDA로 토픽 모델링하고 LSA로 토픽 모델링 한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품질이 더 좋은가,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LDA로 토픽 모델링을 하는데 그 LDA 중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잖아요.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도 그렇고 혹은 어떤 알고리즘 LDA건 LSA건 관계없이 토픽의 수를 몇 개로 두느냐가 굉장한 이슈라고 했잖아요. 토픽의 수를 10개부터 30개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어떨 때 품질이 가장 좋았는가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토픽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고, 한 가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누구나 따라올 만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확실한 기준은 없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기준으로 토픽의 품질을 평가는 해보되 결국에는 공신력 있는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우리 결과도 믿어주세요. 예를 들면 LDA 무지 좋은 알고리즘이니 믿어주세요. 우리 중간 과정에서 틀린 거 없었습니다. 라든지 토픽은 20개 정도가 적당해서 20개를 뽑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평가라는 거는 토픽 모델링이 얼마나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고요. 주로 초창기에는 perplexity, 요건 좀 번역도 어려운 말인데 혼란도,
약간 그 무질서도와 같은 유사한, 실제로 퍼플렉시티를 계산할 때 무질서도에 해당되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라는 측면, 얼마나 혼란한지, 그리고 일관성 측면, 퍼플렉시티와 coherence, 토픽 coherence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초창기에는 퍼플렉시티 위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 요즘에는 coherence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메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퍼플렉시티는 특정 확률 모델이 실제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퍼플렉시티 값이 작을수록, 퍼플렉시티 값이 무질서도 비슷한 혼란도라고 했잖아요. 혼란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혼란도가 낮아야 되겠죠. 퍼플렉시티 값이 작을수록 토픽 모델이 문서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게 일단은 뒤에 이제 간단히 수식을 설명하긴 할 텐데, 수식보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퍼플렉시티 값이 퍼플렉시티 값이 작다라는 거는, 즉 좋다라는 거는 학습이 잘 돼서 우리가 사용한 토픽 모델이 문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즉 분석은 잘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퍼플렉시티 값이 작다고 해서, 즉 분석이 잘 됐다라고 해서 토픽의 의미가 늘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에요. 퍼플렉시티 값은 낮게 나타났지만 그 토픽 키워드 5개를 봤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퍼플렉시티 값이 갖는 의미와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퍼플렉시티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정리를 하면은, 상이한 토픽 모델 간 성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A와 LDA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LSA, LDA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변형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기존의 토픽 모델과 우리의 토픽 모델을 성능을 비교할 때 퍼플렉시티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보다 더 자주 쓰이는 경우는 동일한 모델, 예를 들면 하나의 LSA 혹은 하나의 LDA, 동일한 모델을 쓰는데 파라메타를 세팅할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적 토픽 개수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퍼플렉시티 값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토픽 수를 아래 보시면 토픽 수를 8개에서부터 256개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토픽의 수에 따라서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점점 낮아지다가 저점을 찍고 높아지는, 이게 제대로 이제 학습이 된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64개일 때가 토픽이 64개일 때가 퍼플렉시티가 최소가 돼서 제일 좋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있네요.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 모델 중에 동그라미로 나타낸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위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 스파크 모델이 있는데, 퍼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4인 점에서 동그라미 모델이 좋으니까 스탠다드 LDA 모델이 더 좋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이 그래프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역시 그 레츠고라는 블로그에서 이 그림도 퍼왔는데, 거기에 퍼플렉시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플렉시티를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요 수식은 요 수식대로 제가 적어놨고, 요거에 대한 개념 위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로그 PW가 있잖아요. 이 로그 PW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여기 W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W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얘가 워드 한 개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워드 전체예요. 워드의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10,000개의 문서를 갖고 있다면
만 개의 문서에 사용된 모든 단어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합을 한 게 PW 그리고 로그 PW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는 PW가 크면 로그 PW도 크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문서 번호 D가 1부터 라지 D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해보란 얘기고요. 뒤에 있는 J는 1에서부터 V라는 거는 그 문서의 첫 번째 단어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단어까지가 되겠습니다. 즉, 요 시그마 두 개를 같이 놓게 되면은 모든 문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하나씩 움직여 가면서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 하나는 문서 토픽 분포, 하나는 문서 워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토픽의 어떤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단어의 어떤 토픽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크다면은, 자, 다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에 의해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값이 크다라는 거는 그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는 거고요. 요 값이 작다라는 거는 그 단어가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타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고요. 자, 요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의 JD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용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건데, D가 D잖아요. 그러면 문서 D에서 J번째 위치에 나온 단어가 그 문서에서 출현한 전체 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N31이라고 해볼게요. N31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서란 말이에요. 1번째 문서.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서의 세 번째 단어가 만약에 킹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킹이라는 단어가 1번 문서에서 총 몇 번 나왔나를 보자라는 거죠. 봤더니 총 3번 출현했다.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 문서의 세 번째 단어가 킹이었는데 그 문서에서 총 5번 나왔다. 그러면 요 값이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식이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만 보게 되면, 위식은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한 확률 분포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 값이 커지고요. 어떤 단어가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실제로 그 단어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라는 게 되겠죠. 해서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값이 커졌다라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컸을 때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작거나 혹은 둘 다 작으면은 값이 작아지겠죠. 즉 뭐냐면은 실제로 많이 나온 단어를 우리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이 값이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방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PW 값이 그리고 로그 PW 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세운 모델이 지금 예측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큰 흐름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한 게 실제로 많이 나오면 이 값이 커진다. 그래서 이 값은 커질수록 좋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값이 클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PW는. 그런데 퍼플렉시티 지표는 요렇게 PW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로그 PW를 이용하는데, 로그 PW가 2의 지수 위치에, 2의 n승, 요 지수 위치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PW가 클수록 퍼플렉시티는 낮아지게 되고요. 로그 PW가 작아질수록 퍼플렉시티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W가 클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델, 즉
퍼플렉시티는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퍼플렉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그 토픽의 최적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 왔었는데 말씀드린 한계가 있었죠.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또 문서를 잘 문서를 잘 반영했다라고 해서 그 토픽이 해석이 잘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퍼플렉시티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토픽 일관성, 토픽 커이어런스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토픽의 일관성이란 무엇이냐면 토픽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일관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토픽 내에 포함된 단어들을 기준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많으면 좋은 토픽이다. 여기 유사한 단어라기보다는 잠시만요. 조금 고칠까요? 네, 조금 표현을 고쳐서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유사한 단어들만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사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토픽 모델링이다. 그럼 토픽이란 단어와 모델링이란 단어가 유사해서 같이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하면,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상위 n개의 단어에 대해서, 상위 n개의 단어라는 거는 아까 그 토픽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있죠. 지금 어떤 토픽 1번이 있잖아요. 여기 상위 n개의 단어, 혹은 더 많이 하면 상위 n개의 단어, 이렇게가 상위 단어가 될 겁니다.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상위 n개의 단어란 뜻이고요. 자, 상위 n개의 단어에 대한 상호 유사도. 네, 여기도 계속 이제 여러 문헌에서 유사도라고 쓰기 때문에 저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유사도가 아니라 이제 관련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성이다 라고 쓰지만 대부분의 척도는 유사도 기준으로 많이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상위 n개의 단어에 대해 상호 유사도의 평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토픽이 있어요. 어떤 토픽이 있는데 거기 키워드가 봤더니 토픽, 또 뭐 그리고 갑자기 뭐 일관성, 또 무슨 데이터, 그리고 뭐 말뭉치 이런 단어가 있고 마지막 단어 하나가 호랑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토픽, 일관성, 데이터, 말뭉치, 호랑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걸 보고 이게 어떤 토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네를 가지고 뭔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토픽, 일관성, 데이터, 말뭉치 이 네 가지 단어만 있다 그러면 텍스트 분석에서 토픽 모델링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호랑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뭐 호랑이, 원숭이, 사자, 돌고래,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n개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상호 유사도, 상호 관련성의 평균을 측정해서 뭔가 좀 이상한 애가 있다. 그러면 일관성이 낮다 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는 아까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좋았잖아요. 근데 코이어런스는 일관성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아요. 코이어런스가 높다라는 거는 그 토픽의 일관성, 즉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아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도 의미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잖아요. 퍼플렉시티의 한계는 학습이 잘 된 거를 의미할 뿐이지 해석이 용이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코이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외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말뭉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등등. 시서러스, 예를 들면 워드넷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라든지 등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외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퍼플렉시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면은 지금은 이런 말뭉치가 진입장벽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히어런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히어런스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MI, 상호정보량, Pairwise Mutual Information 이라고 하죠. PMI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데이터 과학개론 시간에 나오는데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볼 때 A라는 단어가 출현할 확률 그리고 B라는 단어가 출현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출현할 확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는 했었잖아요. 자, 얘가 이제 PMI라는 거고요. PMI에 변형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A와 B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연관되어 자주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얘를 측정하려면 말뭉치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토픽이라는 단어와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면 말뭉치에서 토픽이 몇 번 나왔고 일관성이 몇 번 나왔고 토픽과 일관성이 같이 몇 번 나왔고 얘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뭉치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에서는 이 말뭉치로 위키피디아 말뭉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픽의 상위 n개 단어를 선정을 해요. 만약에 n개 단어를 선정한 다음에 단어 쌍의 가능한 조합을 다 구해봐요. 만약에 n개를 구했다, n개의 단어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n개의 단어를 둘씩 짝지어서 번갈아가면서 조합을 구하면 n combination 2만큼의 조합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해서 각각의 PMI를 산출해요. 만약에 단어가 3개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단어 이렇게 3개 있다 그러면 얘네 둘 이렇게 PMI를 3번을 구한 다음에 걔네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PMI의 평균이 높으면 일관성이 높은 거고요. 그 평균이 낮으면 일관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상호정보량 기반의 코히어런스 측정 방법이 되겠고요. 얘가 기본이고 나머지 연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 PMI가 기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릅니다. 얘는 단어의 정의를 활용하는 건데 워드넷을 활용해요. 처음에 토픽의 상위 n개 단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픽의 상위 20개 단어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는 그 단어들 자체의 출현 빈도를 가지고 PMI를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20개 단어가 있으면 워드넷에 그 단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car다 그러면 car is a vehicle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올 거고 뭐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뭐 커피다 그러면 coffee is a 뭐 kind of tea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설명에서 단어가 몇 개나 겹치나를 측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만약에 많이 겹친다 그러면 얘와 얘는 유사한 단어일 거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별로 겹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핸드폰에 대한 설명 중에 겹칠 게 뭐가 있겠어요? 겹칠 게 거의 없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유사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사자에 대한 설명은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도가 높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단어 쌍에 대한 뜻풀이에서 겹치는 단어의 수가 겹치는 단어의 수로 유사도를 산출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게 n combination 2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평균을 구해서 그걸로 coherence라고 하겠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연구에서 실제로 활용된 방법은 구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토픽의 상위 n개 단어를 뽑습니다. 상위 n개 단어를 뽑아서 만약에 뭐 아까 토픽, 일관성, 말뭉치,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픽의 n개 단어를 전부 AND 조건으로 해서 구글 검색 엔진에 넣어요. 자, AND 조건으로 해서 구글 검색 엔진에 넣으면은 그 결과로 노출된 문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관련도 순으로 정렬이 돼 있겠죠. 거기서 상위 100개만 뽑아요. 자, n개 단어를 AND 조건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로 노출된 애들 중에 상위 100개의 문서를 뽑아서 그 100개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자, 100개 쭉 나열을 합니다. 이 100개의 문서가 있으면 이때 우리가 만약에 상위 20개 단어를 뽑았다라고 생각해 봐요. 상위 20개 단어가 있었으면 그 20개 단어가 이 100개의 문서에서 제목에서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100개의 문서 제목에서 토픽은 몇 번, 일관성은 몇 번, 호랑이는 몇 번. 그렇게 해서 그 단어들을 다 그냥 합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5개, 20개라고 했나요? 이 20개의 단어가 모두 의미가 있다면 얘네들이 다 출연하는 문서가 많이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별로 의미가 없다면 20개의 키워드를 넣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5개 키워드, 7개 키워드, 또 3개 키워드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목에서 출연한 전체 빈도를 조회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사용함직한 방법인데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기보다는 최근의 기술, 텍스트 분석 기술에 힘입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단어 임베딩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다음에 다룰 주제이긴 한데 워드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단어를 벡터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어떤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고 어떤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고. 자, 워드 임베딩이 예를 들면 워드 투백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워드를 벡터로 잘 나타냈다면 이 벡터 안에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의 유사도, 자,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유사도를 구함으로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겠죠. 사실은 유사도를 구함으로 해서 요 단어와 요 단어의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어 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겠고요. 즉 토픽의 상위 n개 단어를 선정한 뒤 아까처럼 그 n개 단어의 n 컨비네이션 2 조합에 대해서 벡터로 나타난 단어 각각의 유사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 중에는 얘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상위 n개의 단어에 대해서 n 컨비네이션 2의 조합에 대해서 관련도, 유사도 등등을 구하고 평균을 통해서 집계를 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조금 특이한 방법인데 구글 검색 엔진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얘도 조금 특이합니다. 얘도 조금 특이한데 얘는 다른 애들은 상위 n개 단어를 다 사용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이즈를 삽입해서 견고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데 참 기발한 방법, 좀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방법인데 기발한데 한번 살펴보면 토픽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토픽의 키워드들은 만약에 이 토픽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 키워드들이 일관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토픽, 말뭉치, 시서로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토픽의 키워드를 일부러 임의로 랜덤하게 변경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한 토픽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토픽에는 뭐 호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사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개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바꿔치기를 해요. 호랑이랑 바꿀게요. 계속 쓰던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토픽에는 어떻게 되냐면 토픽, 말뭉치,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은 다 그대로 두고 하나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삽입하는 걸 봤더니 예를 들면은 토픽, 말뭉치, 시서러스, 호랑이 이런 단어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됐어요. 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토픽과 말뭉치와 시서러스는 모두 한 군데에서 온 거고요. 호랑이는 랜덤하게 삽입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토픽 모델링을 했는데 요렇게가 하나의 토픽으로 묶였어요. 근데 이 중에 3개는 원래부터 있던 애고 하나는 랜덤하게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픽, 말뭉치, 시서러스, 호랑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호랑이를 찍어낼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알았냐면 얘네들은 다 관련이 있잖아 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서 사람이 어떤 단어가 임의로 변경되든지 삽입되었는지를 높은 정확도를 잘 찾아낸다면 얘네가 토픽이 잘 묶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얘네들이 희한한 단어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는 토픽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뭐 확인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뭐 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이제 또 뭐 호랑이, 그래도 호랑이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상한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상하긴 한데 얘네도 이상하고 얘네도 이상하고 도대체 뭐지? 하게 되면 정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토픽이 끈끈하지 않았던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토픽 일관성과 그리고 그러니까 커이어런스죠.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렇게 2개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이 이외에도 토픽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퍼플렉시티와 코헤런스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토픽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되 완벽하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픽 모델링 이번 우리가 다루는 주제 중에 토픽 모델링 관련 주제 중에 이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